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이 부분은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이 부분 바꿔버리면 이 부분은 수습이 돼, 안 돼? 안 돼.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항식 유형도 아니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유형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다른 유형이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유형은 뭘로 풀어야 되냐?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으로 풀어야 돼요. 자, 2차 절대 부등식. 수학상의 부등식 맨 뒷부분에서 선생님이 강의했었지. 2차 절대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2차 절대 부등식은 그래. 혜인이 알지 않아? 2차 절대 부등식은 그린 후 AD 라고 가르쳤어요. 그림을 그린 후 AD 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자, 기억이 처음 배우는 학생들 모르면 혹시 문자로 선생님한테 남겨주세요. 2차 절대 부등식이 궁금해요. 그럼 선생님이 올려놓을 거야. 카페에 프린트까지 해서. 자,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그림을 그린 후 AD로 푸셔야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그림을 그린 후 A와 D의 부호를 따지는 거지. AD라고 암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임의라는 말은 수학 예상상 모든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얘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y에 관해서도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뭐야?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2차 절대 부등식은 판별식 D를 써야 되기 때문에 X면 X에 관한 2차 부등식, Y면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어야지. 이렇게 문자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나는 Y를 상수 취급해버릴 거야. 즉, 이 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꿔서 X에 관한 2차 절대 부등식으로 바꿀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X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a의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b는 0 이상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린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그냥 2차 식일 뿐이야. 2차 식이 그림이 되려면 y는이 붙어서 2차 함수가 되어야 되죠. 얘는 그냥 숫자 0이었는데 그림이 되려면 y는을 붙여서 y는 0, x축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그래, x축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빨간색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 2차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지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의 부호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A의 부호는 이미 A가 1이라고 결정이 돼 있어서 아래로 볼록이에요 라고 A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돼? D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그림에서 판별식 D는 0보다 뭐야? 어머, 안 만나네. 그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0보다 작거나 어머, 한 점에서 만나네. 중근이다. 같다지요. 그래서 이 녀석만 풀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2y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C자리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 판별식이요 0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마이너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4b는 0 이하다 라고 나와서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래서 봤더니 어머, 얘 y에 관한 식이 됐네.
그러므로 y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정리합니다. 4a-16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b 얘가 무조건 0 이하여야 한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됐나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고급진 이유는요. 2차 절대 부등식으로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 중간에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 가미가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2차 절대 부등식,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 전부 다 수학 상해 내용입니다. 예,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요청하셔야 돼요. 카페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자료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요. 이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얘 보자. 얘는 y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1차식은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나와? 직선이 나오지. 그런데 그 직선이 y는 0이라는 x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이런 겁니다. x축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무조건 얘보다 같거나 작으려면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 경우밖에 없어. 맞나요? 그 얘기는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기울기 부분에 해당되는 얘가 0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요 부등식을 그대로 만족하면 돼. 우리 이런 거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에서 배웠던 개념이지? 그 개념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계산해봐. 4a-16이 0이 돼. a 몇 나오겠습니까? 4예요. and a 자리에 4 대입하면 16-4b는 0 이상이므로 16은 4b 이하이므로 결국 b는 몇 이상이다? 4 이상이다 라는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성립할 조건은 a는 4여야 되고 b는 4 이상이어야 돼 라는 요런 문제 유형이에요.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굉장히 고급진 문제입니다. 왜? 부등식의 대소관계도 존재하지만 절대 부등식의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까지 나오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평균 점수 많이 내봤죠? 중학교 때 막 열심히 나 점검 평균 몇 점이야 막 이런 거 많이 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는 일반적인 평균은요 어떤 통계 자료가 있을 때는 통계는 항상 대표값, 어떤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 대표값이라는 걸 산정을 하고요. 예. 산포도라는 걸 산정을 해요. 산포도는 나중에 화통에 가서 얘기할 테고, 그런데 이 대표값의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뭐냐면 평균. 나는 평균 99점이에요. 막 이런 평균. 그리고 채빈값. 와, 이거는 되게 많은 숫자가 57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값.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값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적을 산출할 때 내는 평균은 뭐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불리는 평균이야. 즉 무슨 얘기냐? 평균도요 상황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즉 평균에도 종류가 무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 여러 개의 평균 중에서 오늘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라는 평균을 계산하는 세 가지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너희들이 보통 그래 수학은 50점이야, 영어는 100점이야, 평균 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1, 2, 3 중에 몇 번 가지고 평균 내 보통? 1번 가지고 내지? 우리는 이렇게 내는 걸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곱해. 곱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A를 만약에 곱했다면 A 두 번 곱해진 거잖아. 그런데 A라는 거 두 개 있으면 원래 평균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평균은 A잖아. A를 만들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버리는 게 바로 이런 평균이에요. 되겠습니까? 우린 이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고 요 지저분하게 생긴 요 녀석은요 조합 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산술 평균부터 보도록 할게요. 와, 대상이 2개야. 평균 점수 내고 싶어. 그러면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오, 3과목이야. 평균 점수 내고 싶으면 3과목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고 4과목 점수의 평균 점수 구하고 싶으면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하면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이에요. 자, 여기까지 쉽죠? 자, 이제 기하 평균 보도록 하자. 기하 평균. 과목이 2개면요. 2개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뭘 의미해? 2분의 1제곱을 의미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리고 세 제곱근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뭘 의미해요? 3분의 1제곱을 의미해요. 네 제곱근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뭘 의미해요? 4분의 1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2개 곱해서 찝찝하니까 2분의 1제곱 해준 거고 3개 곱해서 찝찝하니까 3분의 1제곱 해준 거고 4개 곱해서 찝찝하니까 4분의 1제곱 해서 구하는 평균을 우리는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제일 까다로운 평균은 뭘 것 같아? 조합 평균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자, 조합 평균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평균은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루트 앞에 사실은 2라는 자그마한 숫자가 생략이 된 게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왠지 2자처럼 보이지 않니? 2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얘를 모두 다 곱해서 분자에 적어줘요. 모두 다 곱해서 분자에 적어줘요. 모두 다 곱해서 분자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하냐? 여기 A, B 2개가 곱했으면 2개보다 하나 적은 하나씩 A 더하기 B 해주는 거고 A, B, C가 있으면 3개보다 하나 적은 2개씩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4개가 곱해져 있으면 4개보다 하나 적은 3개짜리 A, B, C 더하기 B, C, D 더하기 C, D, A 더하기 D, A, B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4덩어리를 분모에 얹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시중교재에서 어디까지 보게 될 거냐면요.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사실 요만큼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네오파트 좀 쳐놓자. 예,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그런데 선생님은 쭉 가르쳐줘요. 왜? 요것만 암기시키면 만약에 너희들이 3번식이 없는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보면 어떤 규칙성을 가진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냥 식이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놀아서 외우기 힘들어. 근데 요 식 하나만 더 첨가가 되면 얘네들이 어떤 일관성과 규칙성을 가진지 보이지?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시험에 열나 잘 나와요. 무조건 내신 시험에는 등장하는 녀석.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식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 선생님 시험에 열나 많이 나온다고요? 예, 많이 나와요. 왜요? 자, 얘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예요, 용도. 뭐냐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기. 이것이 바로요, 용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면 그 최대값 최소값 문제의 거의 30% 정도는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앞으로 나오게 될 거야.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해야겠다라는 판단의 기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술 기하 평균은요, 제일 중요한 거, 양수 조건 하에서만 산술 기하 평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A, B, C가 모두 다 양수여야 돼. 음수가 나오면 평균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양수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합이나 곱,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문제에서 줘서 알고 있는 경우.
제곱은요 하나도 안 줬어. 합도 안 주고 곱도 안 줬는데 두 식을 가만히 보니까 두 식의 문자 부분이 서로 역수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문자끼리 역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야 A라는 녀석이 있어. 그리고 또 A분의 4라는 녀석이 있어. 이런 식들이 보이는 거야. 그럼 문자만 보면 얘는 역수지. 맞습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문제의 거의 80%는요. 이 부분에서 나와요. 이 앞에 있는 건 너무 유치해서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출제될 확률은 매우 떨어져. 문자끼리 역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보자. 만약에 합이 주어졌어. 그 합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우리는 일정, 하나로 정해져 있다. 합의 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는 문제에서 뭐를 묻는다? 곱의 최대값을 묻고요. 곱의 값을 문제에서 줄 때는 합의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유형은 많이 나온다, 많이 안 나온다?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문자끼리 역수. 그 역수를 어떻게? 서로 곱해지면 약분돼요.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보세요. A하고 A분의 4가 곱해지면 얘 뭐가 나와? 4가 주어지지. 처음엔 곱이 안 주어진 줄 알았는데 곱이 주어진 거야. 곱이 일정. 곱이 일정하면은 뭘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합의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요런 패턴으로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입니다. 라고 했죠?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등식이 성립할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대상, 요거 산술 기하 평균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 산술 평균에 분모에 2가 있었다? 근데 우리 분수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차피 우린 최대 최소 구하는 거지 산술 기하 평균 구하는 게 아니잖아. 양변에 몇을 곱한다? 1을 곱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얘도 3분의 였는데 3을 양변에 곱해서 올려놓아서 산술 기하 평균 문제는 분수식 없이 이런 걸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야 되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요 앞에 더해진 덩어리하고 뒤에 더해진 덩어리의 식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대상 3개짜리에선 얘 값이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요거를 정말 잘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21페이지까지 할 거야. 21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21페이지까지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등수학에서 산술 기하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요 기초 내용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산술 기하 평균은 확실한 양수끼리의 합의 최소값, 확실한 양수끼리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 = B일 때 구할 수 있다. A = B일 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길게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수학원, 수학투 이런 데서도 막 나오거든요. 확실한 양수끼리의 합의 최소값을 묻네. 이거 산술 기하 평균 문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식에서 확실한 양수끼리의 곱의 최대값을 묻네 이런 거 주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산술 기하 평균이야. 어떤 조건이 없어도 양수 조건이 없어도 내가 문제를 파악해보니까 양수야!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어요. 판단하는 방법. 와, 양수 조건 나왔네. 양수 조건 나왔는데 문제 뒤에 뭐가 보입니까? 최대값이라는 말이 보여요. 요렇게 양수 조건과 최대값 보이면 얘는 100% 산술 기하 평균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대상 몇 개짜리인지 보는 거야. 대상 몇 개짜리야?
2개짜리. 그럼 식을 세웁니다. 그래, A 플러스 B 산술 기하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는 외워야 된댔지. 루트 AB 이상이 되는 게 산술 기하 평균이었는데 어머, A 플러스 B가 10이라고? 그럼 얘는 계산하면 5 요렇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양변 모두 0 이상이니까 제곱해줘도 되겠네요. 예, AB는 몇 이하다? 25 이하다요. 이때 AB의 최대값 구하래. AB는 25 이하야. 그럼 AB는 제일 크면 몇이야? 25. 그래서 답은 25 이하. 이 개념이 바로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묻는다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보자. 합이 일정하게 주어지면 뭘 물을 수 있어? 곱의 최대값을 물을 수 있지. 만약에 출제자가 곱을 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합의 최소값을 구하게 되는 건데 이 유형은 엄밀히 말해서 너무 유치해서 시험에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시험에 나는 건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요 유형이 나온다. 자, 아래 있는 기초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양수 조건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양수 조건에 뭘 걸어야 돼? 와우! 최소값 문제구나. 맞아. 양수 조건에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얘는 100% 무슨 문제라고? 산술 기하 평균 문제랬어. 배상 몇 개짜리입니까? 2개짜리씩 세울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이상이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AB가 25이므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루트 25니까 5. 즉 A 플러스 B는 몇 이상이다? 10 이상이다 라고 나왔는데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하래요. 답은 몇 되겠습니까? 10 되겠습니까? 네. 하나 묻자. 이 최소값 10이 나올 때 A와 B의 값은 몇이어야 돼? A랑 B는 같아야 되지. 그러므로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요. 산술 기하 평균 고정 수준의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